좀 깨끗한 공기로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 40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인 자녀가 조는 거예요. 공기가 섞이지 않으면서 열은 주고, 천정 속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천정 속에 저런 배관이 없는 집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런 필터가 없었으면 저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냥 아예 그냥 위에서 그냥 계속 신선한 공기를 뿜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슬슬 미세먼지가 이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맑은 하늘하고 신선한 공기, 이게 너무 그리운 시기가 이제 되었는데, 창문 밖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우리 집 안만이라도 오염된 공기 말고 좀 깨끗한 공기로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가 중요하다. 오죽하면 법으로 다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이용 시설과 공동주택의 경우 좋은 환기질을 유지해야 하고 환기 설비를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게 다 생겼습니다. 좋은 공기, 이게 뭐냐? 좋은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환기를 해야 하냐면 1시간마다 공간의 50%를 새 공기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70%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체 공간 중에, 우리 집에 있는 공간 중에 1시간 단위로 50%가 새로운 공기로 환기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새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하이드를 비롯해서 듣기만 해도 귀가 막 녹색으로 변할 것 같은 각종 유기화학 물질,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농도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베이크아웃까지 하잖아요. 베이크아웃 방법 잠깐 알려드리면,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이거는 증발 온도가 사실 굉장히 낮아요. 상온에서도 얼마든지 증발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그게 좀 걸리니까 이걸 좀 빨리 증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베이크아웃인데, 40도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부작용이 더 큰 게 마감재가 들뜨고 가구가 뒤틀리고 막 이제 이런 부작용이 좀 나오죠. 그래서 1번 26도에서 30도까지, 이게 적정 온도예요. 그 정도까지 올려주고, 2번 모든 실내의 가구류 문짝, 서랍, 그리고 내부 방문 다 활짝활짝 다 열어놓고, 3번 외부 창호 문은 꽉 닫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놓고요. 그래야 온도가 올라갑니다. 48시간 동안 이걸 유지를 해놔요. 5번 실내 온도를 16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문을 확 열고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베이크아웃의 어떤 기본 룰이에요. 이렇게 환기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여야 돼요.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가 1000ppm이에요. 이 ppm은 어떤 퍼센트율인데, 공기 중에 0.1% 이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ppm 이하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1000을 넘으면 졸리기 시작을 해요. 2000을 넘으면 두통이 오거나 어깨 결림도 와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어깨 결림이 오나 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 안 하면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인 자녀가 조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연 환기가 좋죠. 돈도 안 들고. 풍량이 창문 열어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하고 기계 환기를 통해서 순환되는 양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실내 환기라는 거는 짧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추운 날 실내에 가구하고 벽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식기 전에 짧고 강하게 확 교환을 해줘야 환기가 다 되고 나서 문 딱 닫고 나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좀 세게 확 불어줘야 집안 구석구석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공기가 없이 공기를 다 교체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맞동풍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74 타입이에요. 29평형 제가 있었던 현장인데, 왼쪽은 그야말로 맞동풍이 가능해요. 저쪽 거실에서부터 저쪽 반대쪽 주방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 딱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이쳐서 맞동풍이 가능한 타입이고, 오른쪽은 그게 안 돼요. 거실에 들어온 센 바람이 한번 부딪히고 꺾여서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아까 말한 짧고 강하게 확 환기가 가능한데, 오른쪽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게 판상형과 탑상형의 차이인 거죠.
근데 왜 탑상형을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하느냐? 엘리베이터 홀하고 계단이 하나예요. 하나에 3세대, 4세대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해요. 자, 다시 문제는 자연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냥 창문을 열어두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날이 추워서, 날이 더워서, 비가 들이쳐서, 응?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거 도깨비 대사네요. 하여튼 추운 날, 더운 날, 미세먼지가 있는 날, 뭐 등등 자연환기를 할 수 없는 때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으로라도 환기를 해주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 환기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창문형 환기 장치. 지금 보시면 저렇게 화살표로 창문 맨 위에 이렇게 길게 창문 폭만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창문형 환기 장치인데, 이건 전기 장치는 아니에요. 창문 상단에 구멍을 이렇게 열고 닫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있어서 저걸 열으면 들어오고 닫으면 이제 또 딱 막히고 이제 이런 건데, 바람의 양이 적어서 원활한 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냥 차가운 외기가 필터 거쳐서 들어오는 개념 정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냉기가 다 들어오는 거죠. 저거 열어놓으면. 그래서 나온 게 온돌 환기. 별도의 외부 공기 유입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흡기 장치인데, 실외기실 천정에 보통 많이 달아놔요.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차가운 상태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나서 벽 속에 있는 배관을 타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이제 디귿자로 이제 돼 있어서 한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따뜻하게 덮여주는 거죠. 차가운 공기를. 저 높이가 난방 배관 밑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데우는 열이 아닌 숨어있는 잡열로 외부에 차가운 공기를 덮여줘요. 그렇게 덮여진 다음에 다시 천정으로 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각 방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차갑지 않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건 좋은데 급기와 배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별도거든요. 결국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냥 외부로 이렇게 압력으로 다 나가서 버려진다는 거죠. 에너지 낭비죠. 그래서 나가는 열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환기 장치가 나와요. 열 회수 장치, 전열 교환기예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환기 장치 중에 뭐 가장 발달된 환기 장치라고 할까 뭐 그렇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면서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온도를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한테 주고 나가요. 공기가 섞이지 않으면서 열은 주고 심지어 습기도 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원리가 단순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저 안을 들여다볼까요? 저 화살표되어 있는 저 커버를 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손잡이 달린 검정색 사각형, 이게 핵심 부품인데 저기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열은 주고 습기도 주고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사진이 저 하얀색 부분을 확대한 건데, 빨대 같은 게 굉장히 여러 겹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맨 밑에가 이 방향이라면 그 위에 한 단은 또 이 방향이고, 이렇게가 이제 서로 겹쳐 놓는 거예요. 나가는 공기는 이쪽 방향, 들어오는 공기는 이쪽 방향인 거예요. 빨대가 서로 겹쳐지면서 온도를 주고받는 역할을 저기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75에서 80%까지 열을 회수해요. 20도의 실내 온도가 나가면서 16도의 외부 온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습기를 받아내려고 저 빨대는 재질이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나가는 공기의 미세한 습기가 종이에 남게 되고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가 그 습기를 가지고 실내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철엔 습도가 무척 낮습니다. 최적한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정도라고 하는데, 외기의 낮은 습도의 공기를 계속해서 환기장치를 이용해서 들이면 가동할수록 실내는 점점 더 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가능한 거죠. 습기를 주고 가니까. 또 하나, 각종 필터를 꽂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시기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시면 흡기장치인 전열교환기가 저쪽 밑에 있어요. 저기 실외기실이에요. 저기가 실외기실 천정에 보통 달아놔요. 빨간색 원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시죠? 저 빨간색이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위치예요. 보통 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 오래 머무는 위치가 되겠죠. 파란색은 배기가 되는 곳이에요.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곳이에요. 뭐 현관이나 드레스룸이나 뭐 이런 데처럼 먼지가 많은 곳, 주방처럼 뭐 음식 냄새가 많은 곳, 이런 위치가 되겠죠. 저 전열 교환기가 있는 곳에서 저 빨간색, 파란색 있는 그 원 있는 그곳까지 어떤 공기의 이동 통로인 배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 위치에서 공기를 빼내고 그 위치에다가 공기를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정 속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저 하얀색 저 저게 이제 다 공기의 이동 통로인 배관인데, 천정 속이 좀 높이가 있으면 왼쪽처럼 원형 환기용 배관이 설치가 되고, 높이가 천정 높이가 좀 낮으면 얇고 긴 저런 박스형 환기 배관을 설치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천정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환기 장치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기존에 그럼 저런 환기 장치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천정 속에 저런 배관이 없는 집들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열회수 장치 설치, 뭐 저건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면 돼요. 뭐 실외기실이든 발코니든 다용도실이든, 문제는 천정 속에 있는 각 방마다로의 어떤 공기의 이동 통로, 이 배관이 문제인데, 저거 달자고 천정 다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걸 천정 석고보드 철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요. 등타공이라고 해서 실제로 등기구 설치할 때 저렇게 원형으로 구멍을 뚫어요. 저렇게 뚫어놓고 저기서 전선 빼가지고 저기다 등기구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배관 라인이 지나가는 천정에 구멍을 저걸 뚫고 저길 통해서 배관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배관을 설치하고 손을 넣어가지고 천정에 이제 이걸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쭉 배관 연결이 끝나면 다시 원형 조각 저걸 막고 퍼티하고 그리고 도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기존에 환기장치 없던 집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전열 교환기 필터 모습이고요. 먼지가 까맣게 꼈어요. 오른쪽 사진은 그 외벽에 노출되어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환기구 그 사진인데, 거기에 이제 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해 놨던 그 캡 커버, 그 커버를 교체하면서 이제 남긴 사진이에요. 서울이고요. 공동주택의 7층이에요. 사용 기간은 2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 저런 필터가 없었으면 저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저 먼지가 다 집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숨 쉬면서 저걸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저는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건강하게 이걸 좀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집의 본질적인 목적이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치장하는 거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그냥 위에서 그냥 계속 신선한 공기를 뿜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런 환기장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건강한 집이 행복한 집이고, 그게 바로 집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